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분석 전달하는 토토김 박사입니다. 2월 14일 세리A 리그 경기 준비했고요. 경기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대 로마 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로마 경기이고요. 에이스 로마가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2대 0으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유벤투스 강력한 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 점이 무득점으로 그친 것으로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고요. 슈팅 자체는 14개로 많이 가져간 경기였지만 유효슈팅이 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수비벽에 걸리거나 골대 밖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좀 잦았고요. 로마가 이번 시즌에 이바네즈와 쿰블라를 중심으로 3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서 다수의 선수를 포함시키고 있고 미키타리안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킹이 인상적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요랄과 그 펠레그리니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지만 시즌 상승세를 이끌었던 페드로의 부상이 좀 아쉽고요. 자니올로 선수와 페드로, 레이놀즈, 스몰링이 부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3백 체제에서 공격 쪽에서는 최근 다소 아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제코의 활용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제코가 벤치로 좀 밀려나면서 공중볼 경합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패스플레이로 인한 득점 루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우디네세 상대로 로마가 최근 5번의 맞대결 에서 3승 2패로 우세를 좀 점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1, 2점 차의 승부차였던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0대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당시 페드로의 결승골이 있었으므로 이번 홈경기에서는 우디네세의 수비벽을 허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경기고요. 다음은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직전에 헬라스 베로나전에서 2대 0으로 좀 승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데올로페우와 요렌테 조합이 성공을 좀 거두면서 결정력 있는 빅앤스몰 조합을 보였고요. 3-5-2 포메이션의 안정감이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꽤나 장시간 3백 성공적으로 장착하고 있고요. 우디네스는 최근 리그 4경기 2승 2무 그리고 4득점 1실점으로 클린시트 3회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3백을 좀 보인 우디네세 팀은 로마 사냥을 하게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온 수비력을 좀 기반으로 비긴스몰이라는 확실한 공격수 조합을 갖췄기 때문에 스피드가 아닌 기술적인 면에서 플레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렌테는 공중볼 경합과 그 연계 플레이가 좋은 자원 선수로 그 데올로페우와 레올로페우는 그 드리블 및 기술적인 플레이에 좀 능한 선수로 보이고 있고 현재 핵심 부상자 없이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한 우디네세 팀으로 원정에서 좀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로마 상대로 그 약한 편이 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전반기 매치업에서도 대등한 경기력을 유지했을 만큼 3백 운영에 있어서는 세리에 리그에서 탑티어에 놓아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로마의 공격력이 무뎌졌을 지금 현재 상황에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더 좋은 우디네세 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해보면 로마의 그 우디네세 모두 3백을 가동하고 있고 3백은 측면 윙백들의 역할과 그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로마가 유벤투스 상대로 영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슈팅 숫자 자체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2승 2무를 거두면서 1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렌테와 데올로페우 조합, 비겐스몰이란 조합, 그래서 공격진 구성 참고해 주시고 두 팀의 맞대결이 3승 2패로 로마가 약간 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디네스의 최근 경기력이 놀랍도록 좀 향상됐다는 점, 그리고 미키타리안 의존도가 높은 로마 입장에서는 다소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경기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디네세의 프랜승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로 정보 공유 가능하고요. 실시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리아리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첫 번째로 칼리아리는 직전에 그 라치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루가니를 임대 영입했죠. 그래서 고딘과 센터백 듀오를 세웠지만 실점을 내줬고요. 공격적에서 아쉬움이 좀 많은 경기였습니다. 라치오 상대로 그 예상되는 열세가 좀 예상됐던 경기였는데 생각외로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리그로 봤을 때는 13경기 무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칼리아리로서는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가져가던 칼리아리가 3백 또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 파볼레티, 페드로, 나인골란, 시메오네 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최근 득점력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페드로와 나인골란이 공격 쪽 재능이 좀 엄청난 선수들이고 상대팀의 아탈란타가 최근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빈틈을 노려야 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상대로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1승 4패로 극도의 열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올 시즌에서는 컵대회와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 3대1, 5대2로 대패를 좀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탈란타 공격진을 막아내는 데 좀 어려움을 보인 게 있고 공격진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매치업이었습니다. 주중에는 그 아탈란타 컵대회를 좀 치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수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이고요. 아탈란타 직전 토리노전에서 선제 3골을 넣고도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후반에 집중력이 해이해지면서 30점을 또 내주었기 때문에 주중 코파 이탈리아 나폴리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결승전에 그나마 진출을 했고요. 아탈란타는 가공할 만한 공격력이 좀 강점이지만 최근 수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파타와 무리에, 일리치치, 파살리치 등이 공격적인 자원들이 좀 즐비한 아탈란타의 3백은 그 지난 시즌 세리에 A 득점 1위를 기록할 만큼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팀이었고요. 비록 그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구단과의 그 마찰로 세비야로 좀 이적을 했지만 기존 자원들의 이탈이 거의 없는 아탈란타로서는 풀전력이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중에 나폴리전을 좀 치렀기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예상되긴 하지만 칼리아리의 수비 상대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바가 있기 때문에 3백 시스템에서 그 측면 가담이 좋은 아탈란타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줄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기당 슈팅 14.4개로 있고요. 경기당 2득점의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이번 칼리아리전에서도 공격수도 활약이 좀 예상되고요. 칼리아리가 현재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아탈란타에도 사실 타격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칼리아리가 최근 3백으로 전환하면서 경기력 전환을 좀 시도했고요. 공격에서는 사실 아쉬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칼리아리전 다득점이 가능한 공격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최근 공격진 활약이 좀 엄청나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인골랑 후앙페드의 활약이 나오지 않으면 칼리아리도 그 고전할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리로 보고요. 2.5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 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첫 번째로 삼프도리아이고요. 8승 3무 10패로 리그 10위권에 있습니다. 지난 베네벤토전에서 1대1 무승부를 좀 거두었고요. 점유율 63%에 슈팅이 10회. 그래서 우세적인 좀 모습을 보였는데 1득점밖에 그쳤고 베네벤토 상대로 시즌 1무 1패로 약세를 좀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 횟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습을 통한 공격을 추구하고 있고 강호 상대로는 쉽게 패배하는 경기가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피오렌티나전에서 1대2 승리를 거두면서 삼포도리아 전술이 주요했고요. 퀄리아라렐라의 그 피키 득점이 있었던 만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공격 집중력을 올려야 하는 삼프도리아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피오렌티나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그 가비아디니를 제외한 스쿼드가 좀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4승 1무 5패 17득점 16실점으로 다소 승점을 많이 따내지는 못했지만 공수 밸런스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피오렌티나전에서 전반기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2무 2패로 좀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치업이기 때문에 홈 경기지만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또 경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5승 7무 9패로 리그 15위에 있고요. 지난 인터밀러전 그 0대1 완패를 좀 당했습니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도 아쉬웠고 15회 슈팅이 있었는데 유효 슈팅은 3번에 불과하면서 다른 경기에 비해서 수비력이 강한 인터밀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블라우비치와 리베리를 활용한 비겐스몰 조합이 인상적인 피오렌티나인데 이번 시즌 그 초반부터 기나긴 부진으로 승점을 많이 쌓지 못했던 점이 좀 한몫합니다. 하지만 최근 홈에서 반전을 기점으로 승점 획득에 좀 성공을 좀 했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오렌티나는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3무 6패 10득점 22실점으로 원정 실점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만 그 슈팅 대비 득점 기대값은 원정 경기에서 좀 우수하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공격만 잘 막아내면 충분히 승점 획득을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센터백의 그 밀렌코비치가 레드카드 징계를 결정한다는 점이 있고 리베리 또한 잔부상으로 출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베리 출전 여부가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공격의 천명 역할을 해주는 리베리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사실 다소 둔탁한 공격 루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삼프도리아와 피오렌티나 맞대결 피오렌티나가 사실 우세하긴 하나 삼프도리아가 전반기 1대2로 잡아낸 바가 있죠.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센터백 밀렌코비치 결장 그리고 최근 실점률 증가한 원인 그리고 리베리의 출전 여부 또한 경기 시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좀 전력 재정비하면서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늘리는 쪽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득점은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016년 과거 기록이지만 매 경기 양팀 득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난히 페널티킥이 많이 있었던 좀 매치업입니다.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에 그나마 좀 승리를 좀 주고 싶고요. 2.5버로 접근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 정보 공유방에서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고요. 픽 추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